네,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선 굿모닝 마켓워치에서 예고를 해주셨을 때 오늘 한미 FT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또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 뉴스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한미 FTA의 재협상이 시작한 지가 벌써 2개월 반 정도 됐는데요. 네. 이거가 결국은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좀 타결됐습니다. 실제로 보면 2016년 11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예. 그 전부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그리고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거다. 무조건 미국이 손해보겠다. 무조건 없애야 된다 얘기했는데 결국 대통령 되자마자 작년 4월이었죠. 재검토할 거 행정명령했고요. 예. 또 작년에 특별회기 개최를 요구해서 FTA 재협상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해서 특별회기가 뭐 전주 준비하는 위원회가 열려갖고 올해부터 올해 1월 5일날 첫 번째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있었고요. 예. 2차 협상이 또 지난달에 있었고요. 한미 FTA 제3차 협상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결국은 이번에 재협상이 완전히 타결된 것으로 일단은 어저께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시기 그리고 재협상 타결까지가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됐다. 네, 빨리 됐습니다. 라는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맨날 FTA 얘기만 해가지고요. 이 개념 정리 다시 한번 잠깐 해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더 해보죠. 네, FTA라는 거는 FTA,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하고요. 자유무역 협정이라 그러는데요. 관세청의 공식 설명을 제가 지금 그대로 따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법적 용어가 있기 때문에 네.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요. 상품, 서비스, 교육 간에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서로 독점적으로 무역 특혜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약간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같은 나라 물건이다. 라고 그냥 더 쉽게 아주 제가 말한 건 과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냥 보통 분들 이해가 쉽게 해서 그냥 외국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나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FTA의 기본 정신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일부 유럽연합이나 뭐 북미 자유협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에서는 FTA가 아니라 리저널이라고 해갖고요. RTA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이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을 정립시키고 문자화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게 되는데 이제 FTA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개념이나 어느 정도 인식, 이미지 정도는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뉴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재협상과 관련해서 그러면 항상 주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좀 어디에 방점을 둘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은 역시 자동차랑 철강 이런 쪽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일단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부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랑 미국이 서로 양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픽업 트럭을 이제 수출한다는 것이며 2021년에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에 되면 완전히 관세를 없앤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미국에서 해갖고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철폐를 미뤄줘.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20년 동안은 여전히 앞으로 23년 동안은 여전히 미국의 화물차 픽업 트럭을 수출하려면 여전히 이제 관세를 내야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제작사별로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 안전 규격을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행은 2.5만 대, 2만 5천 대까지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팔 수 있게 되는데 이제는 제작사별로 이렇게 무슨 포드면 포드, GM은 GM, 연간 5만 대까지는 너희들은 그냥 미국에서 그냥 안전 규정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주겠다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장착되는 수령 부품도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에서 다시 또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미국 규정에 따랐으면 오케이다 해가지고 열어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분명히 약간 의미를 찾으셔야 되겠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자동차가 현실적으로 픽업 트럭이라는 게 쉽게 해서 없다.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이게 팔릴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픽업 트럭은 좀 큰 차고 제대로 된 차거든요. 우리도 램 이런 거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큼지막한 이런 것들이 픽업 라이트 트럭인데요. 우리는 그 차종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해줘도 상관없다. 물론 현대차에서는 속상하겠지만 이거는 뭐 큰 의미 없다 보겠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2만 5천 대당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더 5만 대까지는 할 수 있는데 2만 5천 대나 5만 대나 이게 수량 때문에 미국 차로 안 팔린 적도 없거든요. 사람들이 선호도가 없어서 그랬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지만 여하튼 서로 일단은 내세울 건 정도 내세워줬고요. 또 하나 보면 여러 가지 그 외에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이런 것들도 보면 미국 기준에 그냥 따라주겠다. 뭐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우는 소리 분명히 하는데 현대차 얘기했잖아 하겠지만 이거 때문에 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생각 기본적으로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한미 FTA 하면 가장 항상 먼저 말하는 업종군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또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미국의 고관세 때문에 철강업에 대한 관심도 높았잖아요. 네. 철강 쪽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얼마 전에 한 3주 정도 됐죠?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철강 25%, 알루미늄 10% 하면서 우리나라도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했었고, 예. 그 전만 되더라도 무조건 뭐 65% 얘기니까 큰일 예. 났었는데요. 그건 이제 깨끗이 잊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은 거의 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다만 보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갖고 쿼터로 줬어요. 쿼터라는 게 2015년에서 17년까지 평균 수출량의 70% 쿼터를 줬기 때문에 네. 2017년에 383만 톤인데 그의 74% 수준, 연간 268만 톤 수준에까지 관세를 없이 이제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요 갖고 서로 말이 많은데 이것도 뭐 냉정하게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업계에서 뭐라 그러지만 업계에서도 보면 제가 봤을 때 표정 관리할 거다라고 일단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철강 이렇게 확인해봤고 네. 이 외에 또 내용들은 어디에 포인트 있을까요? 또 중요한 건 이제 우리 항상 보면 농산물이거든요. 그렇죠. 농산물의 추가 시장 개발은 없었고요. 자동차 부품 의무세양 이런 것들은 없애버렸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섬유 원산지 기준 뭐 개정 추진하는 데 큰 의미가 없겠고요. 딱 보면 여기 보면 ISDS와 무역 규제 분야인데요. 그건 이제 우리 관심사항이 반영된 것인데요. 이게 보면 ISDS가 이번에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요.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 해결에 대한 기준이 되겠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투자자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에서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어요. 예. 그런데 뭔가 우리나라 정부가 뭐 갑자기 규정을 바꿔갖고 투자한 거를 손해보게 만들었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무슨 규정을 바뀌어갖고 우리나라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러면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따르고 미국에서 일을 할 때는 미국에서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예. 아니라 이제 중립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3국에 가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 이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걸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많이 열어줬기 때문에 가끔 이런 게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개정을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좀 당하는 규정, 그러니까 대표적 우리나라가 지금 역차별적인 규정이었는데 이것이 요건이 강화되는 것이 이번에 핵심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알려만 줬고 정확한 문건은 아직 공개 안 됐어요. 문건은 네. 모든 문건은 이번에 확정되고 이제 세부적인 게 확정되고 양국 간에 국회에서 비준이 돼야 되거든요. 비준한 다음에 공개된다고 얘기하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저께 발표 내용을 보면 ISDS의 요건이 강화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주요 핵심 포인트들, 내용들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반응들을 보자면 헤드라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자동차 업계 양보라는 단어를 막 쓰게 돼요. 네. 하다 보면 관련 업계에서는 당연히 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이트 트럭, 픽업을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적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할 지금 현재로 보면 그 트럭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동안의 그런 기회를 날렸다. 하고 억울해할 수는 있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표정 관리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 제품 제조사마다 25,000대를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규정 없이 그냥 팔 수 있다 하는 건데 그걸 5만 대까지 들린 거 조금 아프죠. 아픈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산 메이커들의 미국산 자동차에 갑자기 25,000대에 팔리던 것이 5만 대가 갑자기 팔릴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의 현대자동차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는 분명히 마이너스지만 이것 때문에 더 크게 떨어질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제 잠깐 저희가 다른 코너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호재가 만약 있다면, 제가 다시 말해 있다면이라는 전제라면, 요번에 호재는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을 열어갖고 돈 번 거는 유럽차가 돈 벌었어요. 예. 지난번 다 벤츠, BMW 널려 있지 않습니까? 네. 걔네들이 벌었는데요. 딱 보면 이런 거죠. 미국 내 생산하는 독일차, 미국 내 생산하는 일본 차 중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약간의 어떤 규정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웠다는 것들은 좀 풀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호재는 오히려 벤츠나 BM도 아직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도요타 같은 게 있겠죠. 예를 들어 벤츠, GLE, 쿠페 이런 거 지금 많이 타는 거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미국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혜택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도요타 시에나가 지금 제가 알기에는 미국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데 요게 있고요. 독일차 파사트는 이거 약간 또 예외가 있는데 독일차 파사트는 이번에 디젤 개티 끝나기 전에 막판에는 미국산이 들어왔는데
아마 요번에 아우디 A6 그리고 파사트 이번에 새로 들어오잖아요. 예. 제가 알기엔 그거는 파사트가 메이드 인 절머니입니다. 그래서 예. 상관이 없는데 그것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미국에 들어올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이 골프가 만약 들어온다 보면 약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거고 미국산 자동차가 좋아질 일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있어봤자 별로 없다. 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주식시장으로 가져와서 과연 시장의 영향은 또 어떻게 반영이 될까? 사실 이것도 언제 심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죠. 다만 이제 자동차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제가 뭐 줄과 똑같습니다. 자동차의 악재 인식에 따른 주가 하락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악재는 악재죠. 교과서적으로 악재인데 그것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더 나빠진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블러핑하는 거다. 예. 그래서 전 약간 좀 과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철강은 최악은 면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은 호재 인식인데 이것도 상당히 심리적일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거랑 상관없이 포스코는 장기 매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호재, 악재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 뒤에 인식이라는 말을 써 두셨더라고요. 시장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탑픽으로 포스코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